원흥역 푸르지오 오피스텔 투자기입니다. 원흥역 푸르지오의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23번지 위치하고 있고 3호선 원흥역 바로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원흥역 푸르지오는 130제곱미터 414세대, 161제곱미터 92세대, 169A 제곱미터 640세대, 169B 제곱미터 46세대, 49층 1208가구의 대단지가 공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오피스텔 130제곱미터가 방이 거실 구조로 아파트 18평형 정도 크기이고 오피스텔 169제곱미터가 방 3욕실 2개로 아파트 25평 크기입니다.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실평수 25평 플러스 서비스 면적을 포함한 크기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베란다 서비스 면적 없이 오로지 전용 25평 크기로 아파트와 동일한 84제곱미터라 하더라도 아파트는 30평형대, 오피스텔은 25평형대라는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동호수, 층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한데 최저 3억 5,990만원, 최고 4억 8,47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면적이라 할지라도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전 14층인데 4억 2천에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고분양가라고 말들이 많았고 중도금도 높은 이율의 후불제로 1,500만원 이상의 이자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다들 고층을 선호하는데 전 중층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층을 받았으니 분양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고층과 저층의 프리미엄 차이가 1억 이상 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져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가져가지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부터 마음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6월 분양을 해서 분양권 거래가 시작되었는데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원흥역 푸르지오는 무피 마이너스 200에서 500으로 매물이 가득했고 하물며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000까지 떨어진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장시간 없어지지도 않았고 마이너스 3000에 올라오는 매물도 가끔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푸르지오에 투자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여기에 투자한 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단 원흥역 푸르지오는 원흥역 바로 위에 지어지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는 것과 초등학교가 큰 길 건너지 않고 5분 이내의 거리에 지어진다는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안 마이너스 P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희망보다는 실망이 더 컸죠. 원흥역 푸르지오는 광교 더샵 레이크파크에 이어서 강북에서는 최초로 클럽 라운지 운영으로 조식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은 단지였는데 분양 후에는 그런 것조차 서서히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예를 태우더니 그러던 중 건물이 서서히 윤곽을 갖추어져 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씩 받게 되고 또 2020년 초 킨텍스에 아파트들이 일제히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편승해 원흥역 푸르지오도 서서히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하기 시작하며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P가 500이 붙고 1000이 붙고 상승으로 실마리를 불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분양권 손바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P가 마이너스인 원흥역, 푸르지오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P가 플러스로 돌아서자 그때부터 눈길을 주기 시작했고 점점 P가 붙자 투자 타이밍이 빠른 사람들의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P가 눈덩이처럼 붙기 시작하더니 한두 달 사이에 5천이 붙고 인근 부동산에서는 매물을 확보하려 동분서주하기 시작했죠. 이때 전 분양권을 하나 더 매수하려 각 부동산에 P 5천의 매수 주문을 걸어놓았는데 분양권은 며칠 사이에 1억으로 훌쩍 올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1억의 매수 주문을 했지만 상승세를 탄 P는 멀리 달아나 버렸죠. P가 1억 5천이 되고 다시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상승세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결국 2021년 1월 현재 프리미엄이 80세 기준 4억으로 올라왔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마이너스 2천에서 1년여 만에 4억으로 급등을 했으니 믿어지질 않을 정도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는 우리가 잘 아는 서정주 시인의 글이 생각납니다. 원흥역 푸르지오 단톡방에서는 연일 축제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투자한 집이 올라가니 안 좋을 사람은 없었겠죠. 아무튼 투자 성공입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과는 투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단지에 투자를 했던 입주자 카페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단톡방에도 꼭 가입하셔서 무조건 정보를 취합하시라는 것입니다. 단톡방엔 실시간으로 카페보다 빠르게 정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대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입주자 단톡방에 가입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다들 한 배를 탄 동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것입니다. 아파트를 투자할 때에는 제가 일군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초품화, 단지를 선택해 투자하시라고 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흥역 푸르지오는 1208가구의 대단지입니다. 왜 대단지가 좋은지 푸르지오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원흥역 푸르지오는 다시 지금 도색에서 푸르지오 고유의 색으로 올 3, 4월경 재도색 예정입니다. 푸르지오에서 무상으로 다시 재도색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내기까지는 이내 협의원진의 각고의 노력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현 도색은 푸르지오의 특색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초고층 빌딩다운 위상이 표현되지 않은 전혀 푸르지오답지 않은 도색입니다. 여기에 이내협이 다시 재도색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전 원흥역 푸르지오가 대단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발휘되어 푸르지오의 수락을 받아낸 결과입니다. 재도색이 쉽지 않은데 요구를 받아준 푸르지오에도 감사를 드려야죠. 일군 브랜드의 푸르지오는 명성이 지키기 위해서 재도색을 약속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우 푸르지오는 오피스텔 단지에는 푸르지오라는 말에 시티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저희 임해협은 굳이 오피스텔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가 없으니 상송 원흥역 푸르지오 시티라는 이름을 원흥역 푸르지오로 변경해달라고 해서 이름 변경까지 약속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인해협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임원진과 1208가구의 큰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원흥역 푸르지오의 장점으로는 초역세권이면서도 번잡하지 않고 조용한 편입니다. 바로 앞에 길 건너 중심상권이 있어 슬리퍼 신고 나가서 가볍게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지 옆엔 창릉천이 흐르고 있고 뒤쪽으론 작은 동산들이 있어 등산하기도 참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 고양 스타필드, 이케아가 있어 쇼핑하기도 딱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 계기는 전 청약 점수가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 수단을 찾던 중 재건축과 아파트를 알게 되었고 모든 정보는 부동산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얻었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재건축 단지와 아파트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부동산 카페 가입을 적극 추천드리고 한 달만 카페에 하루 1시간씩만 투자하시면 누구나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오피스텔은 원룸에 투자하여 월세 받으면 노후를 대비해서 좋지 않나 하고 대단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원룸은 분양받고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점점 낮게 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투룸이상은 2인 가족 이상 주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시세 차익이 생기게 되고 월세로 내놓을 경우 월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도 노리고 월세도 받고 참 좋은 투자 방식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100채를 사도 4, 6% 고정이고 아파트는 조정지역의 경우 2채 사면 8%, 3채 사면 12%인 것과 비교해도 유리합니다. 청약할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 대점을 높게 유지할 수 있어 이 점도 참 좋죠.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